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보이시피싱보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피해액이 많아요. 그때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경 씨. 잘 지내셨어요? 아유, 또 이렇게 날이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암호화폐 상담소의 첫 문을 열고 폰지 사기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를 했잖아요. 나도 그런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혹은 정말 내 친구 얘기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등등의 반응들이 너무 또 많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사기를 예방을 해야 하는지도 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지난 방송 보고 본인의 얘기 같다면서 연락 오는 분이 사실 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보이시피싱보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피해액이 70%가 더 많아요. 엄청 많아졌네요. 사실 제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사기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좋은 예방책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는 너무 사실 기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암호화폐 상담소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사연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만한 사기 피해 사례를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사연을 또 받아봤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한 지 2년 차로 많지는 않지만 수익도 조금씩 내면서 나름 현명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저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제 스스로도 투자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주변에서 물어볼 정도면 제가 볼 땐 정말 현명하게 잘 투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겐 지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의 투자 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텔레그램 방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게요. 텔레그램 방이라니 뭔가 어감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이 방에서 얻은 정보를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공부하고 그 후 확신이 서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등락폭이 하루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군요. 초조해진 저는 마이너스 된 투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오네요. 알짜배기 고급 정보를 준다는 텔레그램 방을 발견을 했습니다. 혹하는 마음에 참가를 신청하니 30만 원에 해당하는 리플 600개를 참가 비용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고급 정보를 주기에 참가비까지 요구하나 싶어서 고민을 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참가비를 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주는 정보는 해외 거래소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국내 거래소만을 통해 거래하던 제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겠죠. 신세계였겠죠. 그렇게 해외 투자도 하며 투자금 회복을 기다리던 어느 날 운영자가 엄청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한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엄청난 소식이네요. 감이 오네요. 국내 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면 엄청난 펌핑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만큼 텔레그램 방에 있던 사람들도 당장 투자를 하겠다고 난리더라고요. 저 역시 그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운영자 말처럼만 되면은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초기에 이제 거래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부디 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계속 보시죠. 저는 운영자에게 거래 방법을 문의했고, 운영자는 해외 거래소 코인을 편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지갑 주소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장이 바로 다음 날이라면서 시간이 없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2,5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운영자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국내 상장 이후 펌핑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텔레그램 방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그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제 돈을 찾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러게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투자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네. 마음이 좀 급해서 초조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게 이 소수 인원으로 참가비를 내고 운영이 되는 텔레그램 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만 주는 고급 정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주식 리더방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좀 다양한 사연을 받아봤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곧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이라고 소개를 받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잠깐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상장이라기보다는 거래 지원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겁니다. 혹시 상장과 거래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번에 우리가 5회에 오입금 얘기할 때 네. 그 차고 송금이 아니라 전송 실패라는 표현이 맞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네, 기억나죠. 여러 번 말했듯이 암호화폐는 아직 주식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해요. 증권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같은 그 위치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규정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래 지원에 관련된 사기를 당한 거니까 거래 지원 사기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다음에 가지고 잠적하는 범죄인데요. 사실 거래 지원을 앞둔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간혹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하고 그때 네.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거래 지원을 바로 한다. 그래서 거래 지원 신청서를 증거로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투자하게 만들고 그 투자금을 가로채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면은 사기 당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설명회도 열고 거래 지원 신청서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래 지원이 코앞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 같아도 투자를 하고 싶을 것만 같아요. 나만 투자를 안 했다가 이 다른 사람들만 이득을 보면은 살짝 배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초조한 마음까지 결부되면은 바로 사기당할 확률이 크죠. 아마 사기를 당한 분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투자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거래 지원을 대가로 한 투자는 사기 확률이 높아요. 누군가 나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네.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다면 주의 깊게 듣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몇 월 며칠 어느 거래소에 거래 지원되는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곧 거래 지원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드립니다. 세 번째, 국내 대형 거래소에 거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어느 거래소에 먼저 거래 지원을 했으니 지금 거래하세요. 네 번째, 이 대화방에 계신 분들한테만 곧 거래 지원할 코인의 세일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국내 대형 거래소에 거래 지원만 되면 가격은 몇 배 오릅니다. 여섯 번째,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직접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일곱 번째, 제가 국내 대형 거래소 직원인데 거래 지원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여덟 번째,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대형 거래소의 거래 지원을 보장해드립니다. 아홉 번째, 제가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서 찍어온 내부 사진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고급 정보인데 너만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은 그냥 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업비트와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나. 그리고 그런 경우에 거래 지원 관련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사실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속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은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더 날카롭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혹시 거래 지원 사기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대부분의 사기가 불정확한 정보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메일 또는 오픈 채팅방, SNS 얻은 정보는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한 번쯤 의심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의심의 시선으로. 그렇죠. 네. 사연 보낸 분도 처음에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론 모든 텔레방이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가 확실하진 않다는 거를 제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신뢰가 100% 할 수 없는 정보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의심하고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거래 지원이 곧 될 거라고 증명하는 증명서나 사진이나 명함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진짜로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전자문서, 전자정보 위조하는 거는 사실 쉽잖아요. 네. 거래 지원 증거라고 보여주는 명함이나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세대라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역시 100%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거래 지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거래 지원으로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신청서는 단지 신청서일 뿐이에요. 그게 거래 지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사칭인지 이게 진짠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또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국내 대형거래소 업비트 하시죠? 네. 업비트 때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아 직접 확인을 예, 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오, 와, 네. 결과는 거래 지원을 직접 제안하는 일 자체가 없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문의와 접수를 받는데요. 아, 그러니까 혹시 역으로 제안을 받았다면 네. 사기가 아닐까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식을 해야 거죠.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거, 거래 지원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까지 네, 해주시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완전 좋은 꿀팁, 꿀 정보를 또 알려주셨네요. 네. 사기 당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테지만 혹시나 내가 거래 지원 사기를 당했다, 이미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은 일단 경찰청이나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빠르게 신고하셔야 돼요. 참고로 업비트의 경우에는 거래 지원 사기 제보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채널까지 있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업비트 직원이다 또는 업비트의 거래 지원이 확정됐다 이런 말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업비트 사기 제보 채널에 제보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거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네. 공지사항을 통해서 반드시 안내를 하니까 꼭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폭풍 질문을 날리는 것 같은데 네. 거래 지원이 확정이 됐다고 거래소에서 공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투자를 해도 괜찮나요?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4회 때 얘기했던 네. 그 투자 대상인 암호화폐가 좋은 암호화폐인지 네. 나쁜 암호화폐인지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네, 그 얘기를 제가 꼭 강조했죠. 네. 그 회차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거래 지원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서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꼭 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외에도 암호화폐 대응되는 가치가 있는지,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암호 경제의 수익 모델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지속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해요. 네. 이런 내용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아닐지를 한 번 정도 더 예리한 시선으로 따져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또 이렇게 사연을 소개를 하고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알려줄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상식이죠? 그쵸? 그렇죠. 오늘 사연을 보낸 분도 그랬는데요.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지어다. 네, 예. 그쵸? 투자를 할 때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기 피해 예방에는 각자의 안전 마진을 지키면서 투자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암호화폐 상담소는 쭉 계속될 예정인데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놓고 상처만 남겨주는 투자 사기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약속!